잠시 뒤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까 현장 기자 말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결정된 것 같다라는 얘기더군요.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저 선거에서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세자한 편승 효과라고 그래서 될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보면 다른 정당들도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안철수 압승, 문재인 압승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더불어서 유승민 의원도 63%를 압승을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경쟁을 하려면 우리 당 후보도 좀 강하게 밀어주자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더 나가서 압승 도미나 현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 아마도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당선되는 후보가 그래도 좀 큰 표차로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네. 누구일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다음 행보를 어떤 친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일단 이제 흥미로운 이제 그 변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변수입니다. 하나는 과연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하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 범보수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와 이른바 비문 연대를 만들어서 양자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 과정에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홍석현 전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실은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는 범보수 후보에 대한 거를 오히려 제안을 했었어요. 예, 예. 남경필 지사가 막 공격했잖아요. 그거 그랬었죠.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 딱 경선이 끝나고 나는 이제 완주하겠다, 자강론을 가겠다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예, 예. 2018년도가 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만약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정당의 존재감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주를 해서 뭐 5년을 본다든지 자기가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중도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정치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저는 1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릴 것이다. 예, 예. 범보수 후보 단일화는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결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하고 뭐 국민의당 후보하고가 이루어지는 후자인 경우는 흥미롭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연대의 역사인데요. 다 해봤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남과 호남의 연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97년은 뭐 잘 92년도는 뭐 영남하고 충청이 돼서 삼당 합당으로 이제 YS가 됐고 97년도에는 뭐 DJ하고 JP하고 해서 호남하고 충청이 됐는데 유일하게 안 해본 게 실은 영남과 그리고 호남인데 네네. 홍준표 지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는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영호남의 연대는 바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예.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이냐라는 것은 제 관측으로는 이제 4월 3일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끝나고 예, 예. 4월 4일 날 이제 국민의당. 국회 끝나지 않습니까? 그 끝나고 나서 한 5일 내에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도 조금 요동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인지 실제 판이 바뀌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컨벤션이 끝나고 나서 네네. 이제 뭐 범보수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 보수 결집이 또 어떻게 흐름 속에 나타날 것이냐 이러한 변수들이 앞으로 한 일주일 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그 4월 4일, 5일이 바로 다음 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어떤 그 일단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잠시 뒤에 보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입니다. 지금 그 홍준표, 김진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건 김관영 경북지사 그리고 이인재 전 대표 등의 모습 보셨습니다. 자, 그럼 현장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강희경 기자 나와 있군요. 자,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여기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당원 4천여 명이 체육관을 가득 메운 채 지지 후보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보는 기호순으로 이인재 전 최고위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진태 의원,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모두 4명인데요. 그동안 치열한 경선을 벌여왔는데 조금 뒤면 후보가 누가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정치부 강희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들 몇 면이 어떤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먼저 기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인재 후보 13대부터 무려 6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경기도지사 19대 국회 때는 전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기호 2번 경북도지사인 김관용 후보입니다. 김관용 후보는 구미시장에서 시작해서 경북도지사를 3차례나 연임했고 또 보수층 지지가 확고한 TK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강력한 강점으로 꼽힙니다. 기호 3번 김진태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데요. 이 김진태 후보는 태극기 집회에 여러 차례 나가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열렬한 지지를 얻으면서 결국 대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데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성완종 리스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바로 대선에 출마했고 지금은 스트롱맨을 자처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비박계 정치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3 후보는 친박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친박 후보 1명과 비박 후보 3명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이 4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최종 후보는 어떤 방식을 통해 가려주나요? 네, 일단 처음에는 후보가 무려 9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예비 경선에서 1차, 2차 두 차례 컷오프를 진행했는데요. 1차에서 6명, 2차에서 4명으로 후보를 추렸습니다. 이 4명의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비전대회와 각종 TV 토론회를 지내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들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은 전국 현장 동시 책임당원 현장 투표를 진행했고 그제와 어제는 여론조사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이 2가지 결과를 각각 반반씩 합계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점수를 합산해서 5대5의 비중으로 합산해서 가장 높은 득표를 올린 후보가 오늘 최종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이 됩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마무리했고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면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후보만 발표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전당대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 지명만을 위한 전당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만큼 오늘 마지막 인사를 전했고 또 조금 전에는 당 김광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와 책임당원 현장투표 결과가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은 후보들이 나와서 결과 승복을 다짐하고 또 앞으로의 승리를 다짐하는 화합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 김광림 위원장의 단상에 올라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철통 보안이 지켜지기도 했는데요. 후보 캠프자들이 개표 과정에서 참관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참관을 하게 되면 결과가 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때문에 당에서는 이 결과를 전달받아 합산해서 최종 후보자 발표만을 잠시 뒤에 하게 됩니다. 네, 이미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한 철통 보완까지 이루어졌는데 물론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홍준표 지사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유가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서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후보가 사실상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 둘째 주 갤럽 여론조사만 봐도 3월 둘째 주에서는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주에 지지율이 2%로 뛰었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는 바로 지지율이 6%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지율은 4%대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유일하게 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바로 바짝 김진태 의원이 쫓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부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3%를 기록하면서 홍준표 지사의 바로 뒤를 쫓기도 했습니다. 또 김진태 의원이 가는 곳은 항상 태극기 부대 열렬한 환호성
요청이 들리기도 했는데 하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층의 성향을 친박이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행보나 정치적 성향, 정치적 폭, 지지자의 폭을 볼 때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대표 주자로 나서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홍 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대로 홍 지사가 그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될지 아니면 다른 후보가 이변을 일으켜서 역전극을 만들어낼지 이제 잠시 후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 상황 보셨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이제 전직 대통령이 오늘 구속된 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침통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어쨌건 지금 그 눈으로 보기에 현장 분위기는 꽤 달아오른 모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 주에 다 4명이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일단 오늘 좀 전주곡처럼 보여주는 오늘 나온 조사 결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갤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아일보 리서치가 나왔는데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장 발표할 때는 다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오늘 대통령 후보 선출되는지 생중계로 다시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이거 한국갤럽 오늘 조금 전 나온 조사 결과인데요. 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안철수 좀 의원이 지금 강철수로 변하고 있다고 해서 네.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렇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정도 뛰고 있는 부분들을 일주일 볼 수가 사이에 2배가 있고요. 뛰었습니다. 저게 이제 컨벤션 효과인 부분도 있겠으나 결국은 이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 그리고 영남에서는 뭐 불모지대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 70%대 이상을 좀 받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나온 현상이 아닌가 보고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면 호남에서 60.2%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뭐 1위를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누적이 한 56%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컨벤션 효과가 없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6%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진 건데요. 이거는 한국 갤럽 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 갤럽입니다. 예, 갤럽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진태 뭐 지금 의원도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은 흥미로운 것은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의 후보로 28일 날 확정됐고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컨벤션 효과가 거의 안 보이고 있는 거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보수 후보라고 얘기하는 홍준표 그리고 김진태, 유승민 이 세 후보를 전부 다 합쳐도 1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국갤럽 조사와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네. 동아일보 리서치도 네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건데요. 이제 41.7%, 39.3. 물론 이것은 양자 대결 구도를 한다고 했을 때 부분이죠. 이거는 뭐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들어가 있고 누가 앞선다고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지금 시종일관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번 선거는 본인하고 문재인 그 후보하고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종일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실은 탄핵 직후에 조사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가 거의 한 10%포인트 올라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양자 대결 구도보다는 약간 5 내지 7%가 떨어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이게 지금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저렇게 박빙에 대한 야당 대 야당의 대결 구도로 가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런 결과가 나왔던 것은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는 표의 상당한 부분을 안철수 의원이 흡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대선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이걸 보십시오. 그 44.8 대 34.8. 아까는 굉장히 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약 1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만 보면은 안희정 의원이 더 경쟁력이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냐면 안희정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지지층이
중첩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문재인 후보 쪽보다도 안희정 쪽이 더 많이 갖게 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볼 수 다음 있습니다. 결과를 이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앞서 처음 말씀드린 양자 가상 대결은 문재인 41, 안철수 39로 나온 지금 동아일보 리서치 앤 리서치 결과였고요. 지금 조금 전이 안희정, 안철수 양자 가상 대결, 오자 가상 대결인데요. 문재인 36.8, 안철수 25.7, 홍준표 8.9, 유승민 5.5, 심상정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결과인데요. 여기 이제 한국갤럽 조사랑 거의 이제 비슷한 패턴은 비슷합니다. 네네. 여전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 다 합쳐지면은 저게 문재인 후보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하고 심상정 후보랑 합치면 저게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을 합치게 되면 저게 오히려 문재인, 심상정보다 높게 나오는 선거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이것이 실제로 양자 대결 구도로 갔을 때 예. 박빙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디케이터인데 다만 저렇게 5분이 나왔을 때 연대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예, 일차적으로 홍준표, 유승민, 그다음에 다시 안철수. 이러한 연대가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는 그 이후의 문제지만 예. 이 결과로 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확고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네. 이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경선이 확정되면서 과거에 얘기했었던 우리가 이게 다자대결 구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상당히 문재인 쪽으로 흡수가 되지만 안희정을 지지했던 상당한 편은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흡수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조사한 설문도 있던데요. 그 네. 안희정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 네. 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안희정 후 지사가 불출마했을 때 안철수한테 33.3%가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문재인도 19.7, 이재명 8.5, 6.6인데 요거는 이재명 후보 지장을 집어넣는 게 조금 설문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희정 불출마하면 뭐 이재명 시장도 거의 같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8.5가 어디로 갈 것이냐 조금 일부는 문재인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따져더라도 안희정 불출마 시의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 양자구도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홍준표 불출마했을 경우에도 안철수 의원이 제일 많이 없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승민 의원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같은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게 안 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요 그 오자 대결 구도를 할 때 네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부산 그리고 TK 그리고 보수에서도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홍준표에서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중도층, 중도 보수층들이 유승민, 홍준표 쪽보다는 안철수 쪽에 지금 걸쳐져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후보가 확장이 돼서 여야 진보와 보수가 갈라졌을 때 예. 과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예.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지역별로 돼 있는 있군요. 이것도 동아일보 리서치 앤 리서치인데요. 예. 여기서는 대구 경북을 보시면요. 안철수하고 홍준표 우리 지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안철수 조금 앞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갤럽 조사는 훨씬 높게 나와요. 안철수 쪽이요. 안철수 후보가. 네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일인 거죠. 보수 정당 왜냐하면 후보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더 이게 이제 나온다. 안철수 의원이 수직 상승하는 그 동의를 어디서 끌고 있냐면 지금 이게 양날의 칼인 거예요. 네. 대구 경북 보수하고 50대 60대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빅 퀘스천이고 또 다만 하나의 퀘스천은 지금 호남 민심이 이 결과의 조사에서는 문재인 44, 안철수 37 비슷하게 밀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조사 결과가 유지가 되면 안철수, 홍준표 간에 또 유승민 간에 3자 연대를 할 때 예.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작은 지금 안철수 의원한테 유력하게 전개가 되고 있으나 네. 오늘 이제 한국당의 이제 컨벤션이 끝나고 나면 그 컨벤션 효과가
어떻게 또 나타날 것이냐에 얼마나 따라서 높아지느냐, 높아질 홍지사가.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여기 보면 반반입니다. 다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이 41 그리고 반대가 43이니까 아주 팽팽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저 문재인 안철수 양자 가상 양자 대결하고 거의 비슷한 비슷합니다. 양상이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 YTN에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48대 52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한 무응답 중에 한 15% 되니까요. 이게 이제 갈랐으면은 네. 결국은 이게 48대 52 구도로 재편되고 양자 대결 구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누가 네. 48을 가져가느냐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별개의 문제를 치더라도 네.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김 교수님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후보가 당장 후보가 되고 나니까 자강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네. 수 없고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그다음 대선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이 3당의 그 단일화라는 것이 참 지난한 과정일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틈을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결국은 정당과 정당 간의 후보 연대가 어려우면 네. 본인을 추대하면 본인이 나가서 예. 3년만 대통령하고 예. 1년 반은 당신이 총리하시고 1년 반은 당신이 총리하시고 하면서 2020년에 개헌을 해서 그러면 당신들은 또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먹힐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세게 빡세게 붙었을 때 과연 이건 뭐 도저히 1강 2중이 됐을 때 저는 그러한 가능성도 나올 수 있지만 2강 1중이 될 때 예를 들어서 2강이라는 게 누가 2강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문재인 뭐 안철수가 될지 문재인 홍준표가 될지 모르지만 2강 1중이 되면 그건 연대는 전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지금 그 김종인, 홍석현 뭐 이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아마 그런 뭐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제일 거기에서 지금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 아닙니까? 결국 그 끝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어떤 왜냐하면요 경우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철수 이번에도 만약에 철수를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게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연대 방정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국민의당이 이제 내년도에도 역시 호남이라는 지역을 바탕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연대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했을 때 과연 호남의 유권자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다만 이제 흥미로운 것은 말이 변해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강론을 얘기하다가 교수님 최근에- 잠깐만요. 네. 잠시 뒤면 자유한국당이 경선 결과 발표할 것 같으니까요. 현장 화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자유한국당 잠깐 현장을 보도록 하고요. 계속 말씀은 계속 듣도록 들고 하겠습니다. 한번 아마 이제 네, 곧 우리 장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발표는 아까 저희 기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김광림 경선관리위원장, 정책위 의장에 있었던 삼선 정치인, 삼선 의원이죠. 하게 되고요. 지금은 아직 그 사회자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 파이팅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발표를 한다고 하는군요. 자, 일단 좀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말이 이제 좀 바뀐 거는 이제 처음에는 완전한 자강론에서 네. 최근에는 폐쇄적 자강론은 아니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폐쇄적 자강론 아니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유연한 자강론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연대의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결국 자기가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고 안풍이 불면 연대를 끌고 가는 힘은 본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다만 대한민국의 이념 지형을 보면 아무리 못해도 보수라고 하는 그 전통적 보수가 25 내지 30%가 있단 말이에요. 진보도 마찬가지지만 2007년에 정동영 후보가 530만 표 차이로 졌지만 실은 그때 얻은 득표가 25.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25 내지 30%의 보수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선되면 아니 3자 대결 구도하면 자기가 이긴다. 보수 30, 진보 30, 뭐 중도 25 그리고 뭐 심상정 5 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 또 서로 각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87년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그게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아직은 조금 이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영호남 연대, 네. 이 비문 연대가 구체화된다,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한다면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본인 중심으로 주도권을 가지고서 간다. 그러면 거기에 근데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는 거기에서 어떤 것을 뭐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거다. 뭐 그렇습니다. 지분이를.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못 올 바에는 반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은 DJP 연단은 한 사람은 때 대통령 한 사람은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문연대에서 승리한 사람은 대통령이고